자, 오늘의 리뷰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하셔가지고 약간 도인 같은 이미지를 보이면서 헤드셋을 끼고 요리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던 김도윤 셰프님의 윤서울 후기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얘기 드리지만 윤서울은 파인다이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매우 어지럽습니다. 저도 매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꽤 많은 곳을 다녀보셔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옆에 면서울이 같이 있고요. 면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뭐 들기름 막국수라던가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면을 파는 식당입니다. 저는 사실 흑백요리사를 촬영하기도 전에 작년쯤에 키친마이야르가 오픈했을 때 근처에 이제 점심 먹을 때를 찾다가 면서울로 가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막 줄을 서지 않았을 때였고 인상적이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원스타를 받은 곳은 이 윤서울이라는 곳이고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압구정 로데오역 압구정로 사거리 여기보다는 이쪽에 더 가깝죠. 여기가 청담 사거리인가?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식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수저와 젓가락이 세팅이 되어 있는 장면이고 메뉴판은 이런데요. 실제 굉장히 작아요. 확대를 했지만 여전히 작습니다. 한입거리, 굴, 타르트, 죽, 면, 등골, 각색, 어채, 만두, 생선, 빙과, 수육, 반상, 후식차 해가지고 13개 코스에서 24만 원입니다. 처음 가면 이제 웰컴 드링크를 주시는데 알코올과 논알코올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논알코올 음료를 골랐는데 마시면 알코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이런 표현하면 너무 이제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께 확실하게 느껴지는 맛으로 표현하자면 쿨피스 파인애플로 술을 만든 것 같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야이씨 저게 뭔 소리야 하겠지만 여러분은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맛이 나는지. 자, 이것은 첫 번째 코스인데요. 김도현 셰프님은 말린 음식 광인입니다. 그래서 말린 음식이 주전부리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맨 오른쪽 가리비 말린 거고요. 얘는 한치를 길게 썰어서 꼬아서 말린 겁니다. 그다음 새우 말려서 압축시킨 것 같고요. 압축시킨 걸 말린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고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육포가 나오는데요. 아주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헤이즐넛하고 피스타치오는 사실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헤이즐넛하고 피스타치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맛이 헤이즐넛 맛이 났고 피스타치오 맛이 났어요. 나머지 4개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말려서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그 맛이 농축되어 있었고요. 자, 말린 음식 광인이라는 거는 이제 매장 곳곳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생선이 말려져 있고 여기는 무슨 뭐 과일,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이 말려져 있고 이것저것 다 말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를 보면 김도윤 셰프님을 그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런 그 인서트 씬이 나옵니다. 500여 가지 식재료를 직접 건조 및 숙성해서 사용. 육해공으로 모든 걸 다 말리는 남자. 이런 느낌인데 이 냉장고를 실제로 밥 먹을 때 보여주셨어요. 물론 여기는 카라미 씨가 찍혀져 있지만 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코스는 굴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굴은 삼배채굴이라고 요새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와요. 한 손바닥만하게 생겼습니다. 굴 자체가. 살이 엄청 크고 통실해요. 삼배채굴이 왜 이렇게 커지냐? 얘네는 산란을 하지 않아요. 산란할 시기에 모아둔 모든 영양분을 자기 몸집 키우는 데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굴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용영도 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굴을 좋아하는 파와 굴을 좋아하지 않는 파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굴 특유의 비린내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올리브 오일 아이스 같은 거거든요. 올리브 오일을 액화질소로 얼려가지고 가루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굴을 먹었을 때 미세하게 약간 매콤한 향이 났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고추장에다가 장아찌를 했는데 꺼즈를 활용해가지고 고추장에 직접 이렇게 박아 넣는 게 아니라 투과되는 이 맛만 들어가서 텁텁함 없이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굉장히 짭조름하면서 담백한 맛이 났다. 하지만 굴은 비린향도 비린향이지만 이 식감 자체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100점짜리 음식은 아니었다. 다음 코스 타르트입니다. 타르트가 2종류가 나와요. 하나씩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회 타르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타르트 쉘이 있고요. 그 위에 으깬 감자가 있어요. 메쉬 포테이토. 그리고 위에 육회가 있고요. 이 육회를 뭘로 간을 했냐면 천리장이라는 간장으로 간을 했고요. 위에 배가 있어요. 그래서 천리장은 뭐냐? 천리장은 간장이다. 어떤 명인에 의해서 부활한 간장인데 그 천리를 들고 가도 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간장은 원래 천리를 들고 가도 상하지 않잖아.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저는 ENTJ적인 감성으로 원래 간장은 안 상하는데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얘기를 했지만 상하지 않는 비결은 간장에 들어간 소의 우둔살이다. 지방이 적은 우둔살이 방부제 역할을. 간장은 간장 자체가 염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방부제가 없어도 되지 않나? 라는 이 ENTJ적 생각을 계속했지만 어쨌든 천리장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소의 우둔살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더 나는 간장이다.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숙성 장어 타르트고 위에 지금 그 올라간 산초 장아찌입니다. 산초를 장아찌로 만들어가지고 8년을 절였답니다. 8년. 8년이면 승우가 지금 9살이니까 승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산초를 장아찌를 한 걸 먹는 거예요. 이 산초의 향이 어쩌냐면 은은하게 다가옵니다. 실제 산초를 먹으면 확 나오거든요, 향이. 톡 찌르는 향이 확 나는데 계속 장어를 씹는 동안 입안에서 온화하게 퍼지는 그런 느낌으로 퍼졌고요. 여러분 장어집 가서 구운 장어를 한번 드셔보셨나요? 구운 장어는 약간 입안에서 탱글탱글 씹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숙성장어 구이는 훨씬 더 입안에서 쫄깃쫄깃한 느낌으로 씹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치아가 들어갈 듯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하는 이 탱글탱글한 느낌이 느껴지는 장어와 타르트와 산초를 즐길 수 있어서 산초 같은 경우에는 장어구이집에서도 많이 이제 같이 곁들여서 먹잖아요. 생강이랑 이런 거랑 같이. 그래서 장어집에서 먹는 그런 장어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식감이 느껴지는 타르트였다. 그 다음에 나온 건 된장죽인데요. 옆에 2012 플러스 2017이 돼 있잖아요. 2012년상 된장하고 2017년상 된장하고 섞어가지고 블렌드 된장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만든 죽입니다. 자, 이제 이 점이 이제 그 어렵다는 점이에요. 저는 2012년 된장과 2017년 된장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이제 간을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김도윤 셰프님은 실제로 이제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셔가지고 소고기를 먹었을 때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약간 사과를 먹어서 키운 건지 아니면 뭐 맥주를 뭐 먹어서 키운 건지 풀을 먹어서 키운 건지 이런 걸 구분해 내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 약간 그 미각으로 요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범부인 저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해산물 육수로 만든 계란찜이 있었고 같이 곁들여져서 나온 거는 고추장 장아찌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멜론 장아찌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히까마 장아찌입니다. 히까마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감자인데 씹었을 때 약간 배 같은 식감이 느껴지는 감자라고 보시면 돼요. 히카마, 넷카마가 아니고 히카마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넷카마라니 이런 씨. 뭐야 된장죽인데 왜 계란찜을 보여줘요? 밑에 된장죽이 있고 위에 계란물을 부어서 이제 한번 찐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겁니다. 계란과 죽을. 그래서 이렇게 그 레이어가 있는 푸딩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계란의 이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부드러움과 밑에 있는 짭조름한 된장죽이 섞여가지고 고깃집에서 남은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가지고 서비스로 나온 계란찜과 같이 떠서 먹는 그런 맛이 납니다. 완전히 그런 맛이 난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런 느낌이고요. 히카마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실제로 뭐 멕시코 감자라고도 하고 멕시코에서는 뭐 이걸 뭐 채 썰어서도 먹고 샐러드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먹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한 10접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면입니다. 들기름하고 소금으로만 간이 돼 있어요. 넓게 펼친 면을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팅을 한 거고요. 프라이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이 색깔이 흰색이 아니에요.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이 면을 만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옛날 조선시대 선조들은 면을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 밀가루로 면을 만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 토종 밀들과 검정호밀, 뭐 안진뱅이밀, 금강밀, 그 다음에 여러 이 깨들을 섞어가지고 면을 만들어서 지금의 형태보다는 조금 더 짙은 색깔과 거칠은 식감의 면을 즐겼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안에 뭔가 곡물의 잔여물이나 이런 씨앗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거를 다 갈아가지고 예전에 조선시대 선조들이 먹던 이런 형태의 면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요걸 이제 들기름, 직접 짠 들기름과 함께 소금 간만 해가지고 들기름하고 소금 맛만 나요. 딱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이 끝이고요. 대신에 먹었을 때 들기름 향이 엄청 진하게 다가와서 뒤통수를 확 때리는 느낌이 들면서 면도 굉장히 고소합니다. 굉장히 그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맛이 났어. 더 먹고 싶다. 이거 안 파나? 이것만 팔면 좋겠는데. 그런 맛. 자, 그 다음은 등골입니다, 여러분. 등골 빼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저온조리에서 익힌 등골이고 고추장에 박은 새우장이에요. 이게 그 위에 방울방울 있는 게 참기름, 밑에 있는 게 커스터드 소스인데 캐비어고. 같이 간 사람이 이걸 먹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숫가루 맛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버분한테 혹시 미숫가루를 넣으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느낌으로 이 얘기했는지는 알겠어. 왜냐하면 참기름에서 나는 고소한 향과 커스터드의 식감, 약간 좀 걸쭉한 식감 있잖아요. 미숫가루가 가지는 걸쭉한 식감과 커스터드가 살짝 단맛이 나니까 미숫가루에서 나는 고소한 맛, 단맛, 걸쭉함이 섞여져서 약간 미숫가루 같은 느낌이라고 느낀 것 같아. 뭐 등골은 이런 맛이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는 맛이었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고소한 맛이 많이 났는데 뭐 제가 등골을 전문적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등골이 원래 나야 되는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가지고 저에게는 어려웠다. 그 다음에 각색 어체란 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설명할 게 많아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문어를 수비도 해가지고 흰 들깨를 얹은 것과 가리비를 수비도한 것과 아까 말린 가리비를 갈아가지고 파우더로 만든 거에다가 해가지고 약간 좀 인절미 같은 스타일로 만든 것과 그 다음에 단새우를 저온조리한 다음에 토종 들깨를 위에 얹어가지고 고소한 맛을 첨가한 것과 그 다음에 50일 동안 숙성시킨 대삼치에다가 유자간장을 바르고 마늘 장아찌를 얹어준 것과 그 다음에 한 번 쪄가지고 만든 소라장, 참기름과 고추장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이런 무침 같은 거, 그 다음에 대구전, 그리고 볶은 표고버섯과 세모 가사리, 피클 같은 녀석입니다. 얘는 약간 술을 같이 먹는 느낌으로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술 한 잔 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는 거였어요. 물론 저는 술을 먹지 않아서 와구와구하고 먹고 끝났습니다. 가장 맛있었던 건 뭐냐? 표고버섯. 왜냐하면 표고버섯은 감칠맛의 보고이기 때문에 좋았다. 그리고 이 소라장도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 느낌이 괜찮았고요. 이 가리비랑 단새우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단새우와 이런 가리비가 덜 익었을 때 입에서 씹힐 때 나오는 그 끈적끈적인 느낌을 전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 취향은 아니었다. 이건 저의 세컨 베스트 픽입니다. 2위 픽입니다. 2위 픽. 만두예요. 만두인데 오픈 스타일의 만두다.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뭐냐? 무, 고기 완자, 수육, 전복, 트러플, 디포리, 멸치와 포르치니, 육수 그리고 동백기름입니다. 근데 만두라면서요. 나머지 재료들은 어딨죠? 밑에 숨어있다. 솔직히 동백기름 무슨 맛인지 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먹었어요. 저는 이걸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딱 맛이 그 강원도 제사상에 올리는 소고기 탕국 있거든요. 무랑 소고기랑 끓여가지고 계란 지단이랑 토란이랑 넣어가지고 삶아서 먹는 거 있거든요. 그 맛이 났어요. 그걸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단 들어가고 무 들어가고 소고기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기억하는 그 탕국의 맛이 났습니다. 슴슴하지만 감칠맛이 좋았고요. 이걸 다 떠가지고 저 만두피랑 같이 먹었을 때 설날 때 만들어준 탕국을 만두로 만들어 넣은 그런 맛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선인데요. 밑에 있는 건 흑갱이라는 고대쌀과 보리와 찹쌀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숙성 다시마 밥이고요. 위에 있는 건 농어인데 농어의 그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녹차에 씻어서 구운 농어. 위에 얹어져 있는 거는 석박지를 씻어서 구운 거 위에다가 새멸치를 이렇게 올려서 넣은 겁니다. 일단은 농어가 굉장히 껍질이 겉바속촉하게 잘 구워졌고요. 간도 짭조름하게 잘 돼 있었는데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육수를 따로 주는데 디포리와 멸치 홍합으로 만든 육수를 뿌려가지고 국밥 같은 스타일, 뭐 한식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오차즈케 같은 느낌으로 위에다가 국물을 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먹는 형태로 먹는 국밥이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 돼요. 이것과는 약간 좀 비주얼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하지만 맛은 몇 배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야, 저 디포리 멸치 홍합 육수가 일단은 감칠맛이 개질이고요. 밑에 있는 그 흑갱 보리 찹쌀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보리밥 비빔밥을 좋아하는 게 그 보리가 약간 좀 탱글탱글하게 씹히는 느낌이 좋아서 드시잖아요. 일반 쌀밥하고는 이 탱글탱글하고 씹히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흑갱과 보리랑 찹쌀로 만든 다시마밥이 국물과 섞여도 터지는 느낌이 없고 씹었을 때 타피오카 펄 터지듯이 약간 좀 짤깃짤깃 펑펑 터지는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리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국물에 놔둬도 그 식감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은 그런 맛이었고 구웠을 때 맛있는 생선이잖아요, 농어가. 이게 적절히 섞여가지고 아주 좋은 맛을 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을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 생선을 먹었기 때문에 메인 코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혀를 정리하고자 빙과를 만들었는데 발효 사과로 만든 소르베입니다. 우리 김도윤 셰프님은 발효에 참지 못해. 그래서 사과도 발효를 하셨어. 며칠 발효했다고 들었나? 3일인가? 발효를 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먹었을 때 굉장히 그 사과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침에 주스 사과를 그대로 이제 살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났습니다. 식감은 정확히 어떤 식감이었냐면 눈이 내린 다음에 차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눈이 약간 반쯤 녹아가지고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이제 먹으면은 어떤 느낌이 날 거 알죠? 질퍽한 그 진눈깨비 같은 그런 맛, 그런 식감이 났습니다. 맛은 아니고요, 식감. 그 다음은 수육이 나왔어요. 수육. 사실 수육 그 자체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참나물이랑
오른쪽에 있는 고명들을 섞어 먹었을 때 맛있는 맛이 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이 육포 약고추장이에요. 고추장을 이제 볶을 때 육포 아까 만들어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잘게 찢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먹었을 때 굉장히 고기 같은 맛이 많이 나는 그런 고추장입니다. 이 고기 맛이 많이 나는 약고추장을 고기에 싸가지고 참나무로 같이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았어요. 수육은 요런 느낌으로 드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식사 코스로 반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가운데 있는 건 곱창김인데 보통 곱창김은 되게 혀 까끌까끌해가지고 거칠거든요. 근데 얘는 새싹김들만 모아가지고 만든 곱창김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한 어린 곱창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무엇이냐? 소고기 스테이크인데 설하멱 방식으로 익힌 거래요. 설하멱이 뭔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양념된 고기를 구울 때 겉에 양념이 타기 때문에 얘를 계속 씻어가면서 구워줘야 되는데 보통 눈이나 차가운 물에다가 씻으면서 구워준대요. 근데 윤서울에서는 액화질소에다가 담궈서 식힌 다음에 익히고 하는 방식을 택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액화질소 설하멱 방식으로 익힌 스테이크 양념구이입니다. 그리고 더덕장아찌가 있고요. 참기름이 발라져 있고 그리고 같이 나온 건 반찬인데요.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취나물. 셰프님 이렇게 돌돌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고사리, 그 다음에 소고기 장조림, 멍게로 만든 젓갈, 그 다음에 가리비, 수비대한 가리비로 만든 가리비장, 배추김치,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김치입니다. 한국인은 모든 걸 가지고 김치를 만들죠. 아스파라거스 김치도 실존한다. 그리고 국물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국물이 윤서울에서 만든 30여 가지의 건조 식재료들을 다 넣어가지고 만든 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국은 맛이 살짝 씁니다. 왜냐하면 감칠맛이 너무 과해서 써요. 여러분들 미원을 많이 먹어봤어요? 미원을 많이 먹으면 음식이 써져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국물 자체가 맛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윤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식재료들을 건조해서 감칠맛을 뽑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국물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당연히 고기였고요. 그 다음 김이었고 그 다음에 소고기 장조림이었다. 그래서 이 국물은 따로 마셨습니다. 밥을 말아 먹거나 하진 않았고요. 밥을 따로 먹고 이건 약간 보약을 먹는 느낌으로 그냥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만족감을 느꼈던 순간 아이스크림인데요. 삼색 송편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왼쪽부터 흑마늘, 가운데 신선초, 오른쪽 도라지인데요. 제가 뭘 가장 맛있어 했을까요? 바로 도라지입니다. 흑마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흑마늘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흑마늘 특유의 시큼한 맛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맛을 별로 즐기질 않아요. 그래서 흑마늘은 아이스크림이라서 먹은 거지 제가 흑마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건 약간 아쉬웠고요. 신선초는 사실 어릴 때 K라고 이런 거 갈아가지고 녹즙 마실 때만 먹어봤지 신선초를 딱히 뭐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이래본 적은 없어가지고 신선초의 정확한 맛을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신선초보다는 약간 녹차 같은 맛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도라지는 지렸어요. 이거는 도라지 무치면서 나는 도라지의 특유의 향과 쌉싸름한 향이 같이 올라오면서 단맛까지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도라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제품으로 나오면 정말 매일매일 사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도 좋았고 맛있었어요. 약간 씁쓸한 단맛인데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단맛이 아니라 되게 그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약간 그 쌀을 오래 씹을 때 올라오는 그런 약간 구수한 단맛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좋았다. 그리고 다과가 같이 나왔는데 왼쪽에 있는 건 개성 주악이고 가운데 있는 건 약과고 오른쪽에 있는 건 동결 건조 우엉 머랭 쿠키와 녹두 파우더입니다. 솔직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맛있게 느낀 거는 이겁니다. 개성 주악. 씹혔을 때 약간 찹쌀 도너츠 같이 쫄깃쫄깃하면서 안쪽에서 시럽이 팡 터지면서 단맛이 쫙 퍼져나오면서 온몸에 전신에 그냥 이 단맛이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선물로 곶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식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저한테는 난이도가 높았어요. 충분히 이해했던 거는 이 면 정도가 아니었나. 제가 면과 들기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는 아직도 수련이 많이 필요하고 이 범부의 혀를 빨리 고쳐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약간 심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인다이닝을 많이 즐겨보신 분들은 윤식당을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많이 못 가보신 분들은 여기를 시작하셨다가는 그 파인다이닝에 대한 어려움이 배로 증폭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음식은 굉장히 맛있었지만 즉시 가보세요라고 권하기에는 저한테는 난이도가 좀 높은 식당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김도현 셰프님의 윤서울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도현 셰프님의 외형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있어요. 도인 같은 느낌, 그리고 음식에 대한 뭔가 광기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윤서울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셰프님의 약간 맛도사 같은 느낌? 이 맛도사의 맛 배열은 아직 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이제 높은 곳에 있었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